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10시 방송에는요, 정말 특별한 원장님과 함께 정신 건강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또 앞으로도 계속 나와주실 수도 있고, 오늘이 처음 방송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곤란한데. 되지 네, 않도록 네. 또 저희 오늘 재밌게 한번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PD 최희선이고요. 네. 이제 제 옆에 계신 원장님은요, 상암동에서 이제 직장인들과 또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담당해 주시고 계시는 민정신건강의학과 이승민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민입니다. 네. 네. 벌써 이제 차랭커님, 양념게장 쿠폰님들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아. 이렇게 앞으로 계속 라이브 채팅창에 올라올 겁니다. 양념게장 먹고 싶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소개를. 네. 저는 오늘 이제 처음 이제 방송이라서 뭐 상당히 뭐 긴장되는데, 예, 지금 이제 민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이승민입니다. 간간히 이제 책도 쓰면서 이제 독자들과 만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새로운 책이 나오게 돼서 이제 또 새로운 책에 대한 소개도 좀 드리고, 또 이제 뭐 평소에 이제 면담하면서 하는 얘기들을 좀 편하게 나눌 겸 오늘 이렇게 뜻깊은 좋은 자리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온 뒤에는 또 이제 저희 은사님이신 저기 이시영 박사님도 나오시고, 저희 시영철 교수님도 또 나오시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이제 은사님 또 밑에서도 이렇게 출연 기회도 얻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웠나요? 그래도 네, 됐습니다. 예, 예. 그 아까 원장님께서 책을 좀 몇 권 쓰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몇 권이 아니라 3권이나 써주셨습니다. 아, 그 책이 제 이름으로 나온 건 3권이고요. 네. 뭐 다른 게 뭐 또 이제 조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공동 콜라보로 저자이죠? 나온 예, 네. 그런 것들은 좀 있는데, 근데 뭐 제가 이제 제 이름으로 독자적으로 나온 게 3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책을 써주신 거네요. 뭐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네, 가끔 쓰게 돼서 요즘은 약간 좀 의무처럼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책을 처음으로 쓰셨는지 이런 거부터 저희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일단 오늘 주제 먼저 예.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 이번에 새로 발매된 신간이 이제 이 걷다 보니 내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목이 너무 좋아요.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이제 출판사에서? 출판사에서 네네. 책 제목을 잘 정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떠나보니 뭐 이렇게 뭐 여행해 보니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출판사에서는 이제 걷다 보니가 제일 좀 무난할 것 같다 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책 제목이 좋다고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뭔가 그래서- 딱 와닿고 네. 힐링되는 느낌이에요. 네. 아, 걷다 보니까 내가 좋아질 수 있다. 약간 이런 마음이.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책 제목이 다 이렇게 좀 짧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되게 길어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네. 뭐 그래도 다 이제 제목이 좋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오늘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을 주제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처음 출판한 게 이제 상처받을 용기 책인데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업 정신건강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그 직장인분들 이제 면담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듣는데, 뭐 직장인분들이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어떤 이제 뒷담화, 비난, 이제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네. 제일 많이 고민을 회사 하셔가지고. 다니면 의외로 대인관계가 진짜 고민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을 좀 이제 썼던 것이 이제 상처받을 용기였고요. 당시에 이렇게 좀 미움받을 용기라는 아주 유명한 맞아요. 책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반사 이익을 좀 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네, 미움받을 용기를 살려고 했는데 뭐 사보니까 상처받을 용기더라. 제 친구도 한번 그렇게 저한테 문자가 또 정말요? 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예. 차랭커님께서도 상처받을 용기 유명한 책이죠라고 하시는데 네. 혹시 미움받을 용기와 헷갈리셨던 게 아닌지. 그러면 곤란한데. 아무튼 뭐 이제 그런 반사이익도 좀 얻었지만 뭐 네. 당시에는 이제 뭐 용기 시리즈다 뭐 이렇게 해서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셔서 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뭐 영광이고, 네, 이제 맞아요. 이 책을 계기로 제가 또 이렇게 책을 또 계속 쓰게 된 어떤 이제 계기가 됐다고 이제 봐야겠죠. 근데 진짜 직장인 입장에서는 이런 대인 관계를 정신과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위로가 되고 또 고마운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한데 이제 뭐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릴 내용의 주제가 또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상당히 곤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되게 이성적으로 얘기하지만 네네. 이제 되게 우울하고 힘들면은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또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원장님이 해주시는 조언이나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그러니까 뭐 평소에 이렇게 좀 차분하고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잘 정돈되어 있는 분들이 이제 이런 책을 읽으면 그 내용들을 잘 흡수할 수 있는데 네. 그 되게 이제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제 이런 분들은 그런 집중력이라든지 뭐 내용이 맞아요. 이렇게 머리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런 차이가 좀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첫 책이 상처받을 용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 4년 전에 그때 나왔던 책이 이제 자기합리화의 힘인데, 이 자기합리화라고 하는 게 사실 저는 이제 합리화의 힘이라고 제목을 하려고 했었는데 출판사에서는 그냥 자기합리화의 힘으로 가자. 이게 더 좀 제목이 적나라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도전적이죠. 네네, 왜냐면 이제 맞아요. 자기합리화라는 게 되게 보통은 안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의미가 네네. 많죠. 그래서 뭐 정신 승리 뭐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는 거고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해서 스스로를 되게 이제 변호하고 보호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기전 중에 하나가 이제 합리화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을 적어 본 거고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이솝우화에서 그 여우와 그 신포도 얘기 있죠. 맞아요. 네, 뭐 여우가 이제 그 포도를 따먹고 싶었는데 뭐 이제 높은 곳에 있어서 못 따먹으니까 아, 저 포도는 신포도라서 에이, 못 먹는 서서 거예요. 안 먹을 거야. 그렇죠. 예. 근데 뭐 이제 어릴 때 다 읽어본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의미하는 바가 되게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그때 책을 좀 쓰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합리화라는 제목 자체가 너무 좀 부정적이다 보니 이제 뭐 시원하게 말아먹었죠. 예. 그래서 이제 제 충격을 한동안 받아서 이제 책을 안 쓰다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시 내게 된 게 이제 이번에 오늘 말씀드릴 이제 걷다 보니 내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그 이병률 시인님께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병률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신 책이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상당히 저도 보면서 와 하면서 네. 봤습니다. 제가 뵌 적은 없어요. 그러면 책을 읽고 예. 추천사를 써주신 뭐 건가요? 그런 셈인 거죠. 아무튼 와.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그만큼 내용이 좋더라고요. 아, 예. 안 그래도 이제 최 PD님께서 네. 이렇게 직접 사서 이렇게 읽어보셨다고 해서 예, 베스트셀러 만들어 주실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예. 원장님을 처음 뵙기 전에 그래도 원장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읽어봤는데 굉장히 따뜻한 분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네. 여운이 드는 책이더라고요. 몸이 좀 뜨겁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뭐 감사하고요. 네네. 예. 그 지금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이제 뭐 제가 사실 되게 쓰고 싶었던 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예전부터 책을 쓰는 걸 상당히 원했던 사람이었는데 뭐 죽기 전에 한 번만 책을 써보자는 생각을 했었는데 기회가 빨리 찾아와서 네. 그렇게 좀 쓰게 되었는데 만약에 제가 한 권만 책을 쓴다면은 어떤 내용의 책을 쓰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예전부터 항상 많이 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잘 알고 내가 좋아하는 게 이제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니까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여행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누구나 다 여행을 좋아하고 네. 뭐 이제 다 물론 뭐 움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은 뭐 누구나 다 여행을 좋아하는데 뭐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뭐 젊은 시절부터 여행을 많이 다녔었고 지금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여행 가는 게 삶의 하나의 낙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그런 여행을 내가 좀 약간 정신과적인 내용을 버무려서 네. 그렇게 한번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여행을 못 가는 상황이지 못 않습니까? 가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시기에 내가 그동안 다녀왔던 여행지들을 좀 정리해보고 그 여행지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어떤 멘탈 이슈들을 좀 녹여서 한번 책으로 담아보면 좋겠다 해서 또 이번 코로나 시기에 또 맞게 그렇게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어쨌든 원장님도 좀 추억을 되돌아보신 거네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원래 뭐 코로나 없었으면 더 여행을 열심히 하고 그쵸. 뭐 이제 더 데이터베이스를 넓혔을 텐데 어떻게 보면 스탑이 된 바람에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여정을 좀 정리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이겠죠. 네네. 여기 사진도 굉장히 많은데 다 원장님이 찍어주신 사진인 건가요? 아 절대 아니고요. 예, 그 출판사에서는 좀 네. 이렇게
좀 검증된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원해서 네, 제가 뭐 맞습니다.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여행지에 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런 그 사진들을 많이 이용했고 소수 제가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께서 왜 우리는 여행을 떠날까 이런 또 질문을 던지시면서 여행이 도대체 뭐고 여행을 하면 왜 좋고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주셨더라고요. 네,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제 없을 것 같고요. 예, 뭐 여행의 정의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 이제 어디 먼 곳으로 이제 출정, 이동 뭔가 수단을 일상에서 타고 탈피하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멀리 가야 이제 여행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많고 요즘은 맞아요. 더 이제 더 멀리 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디 멀리 가는 이제 이런 부분이 많고요. 네. 뭐 여행의 장점은 뭐 워낙 많겠죠. 뭐 릴렉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것을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 탈출하는 것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일상이 항상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기 때문에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못 본 것을 보고 내가 맛보지 못한 것들을 맛보는 이제 이런 경험들이 상당히 소중한 것이죠.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요즘도 여행을 많이 떠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PD님도 여행 많이 다니셨을 텐데 예전에. 저는 최근에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예. 근데 그 얼마 전에 제가 뵀는데 그 프로에 정말요? 나오셔서 정말요? 예, 예. 홍해걸 박사님하고 예, 예. 라이브를 하러 제주도를 예, 갔다 예, 왔는데요. 예, 예. 저도 어쨌든 근무 시간, 보셨군요. 잠깐 봤습니다. 예, 제가 예. 근무 시간에 어쨌든 제주도를 간 거였잖아요. 네, 출장으로.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출장이니까 출장 이러면서 갔는데요. 또 막상 가보니까 또 완전 일상에선 좀 다른 공간이니까 네. 좀 뭔가 숨통이 트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예. 바다도 괜히 막 색깔 예뻐 보이고. 네. 혹시 뭐 지금까지 다니셨던 여행지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좀 저는 있으세요? 몽골이요. 몽골이요? 네. 아, 제가 내몽골을 가본 적이 있는데 예. 그때 왜 내몽골 하면 그 탁 트인 초원이잖아요. 그게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저는 못 가봤는데 뭐 그 몽골 사막에서 밤에 이렇게 별, 네. 예, 그렇죠. 그 천막에서 보는 그 별이 은하수도 보이고. 예, 그렇게 너무 압도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언젠가는 저도 한번 코로나가 풀리면 꼭 꼭 가보세요. 원장님. 가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각자가 다 이렇게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다들 있으실지 않을까 뭐 맞아요. 그런 생각이고 뭐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뭐 저도 이제 뭐 많은 여행을 다녀봤습니다만은 뭐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제가 어떤 멘탈 이슈가 있는 그런 여행지를 이번에 선정을 한 10군데 정도 해서 그렇게 이제 발간을 하게 됐고요. 네. 그 여행을 아까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여행이 이제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맞아요. 강의를 또 많이 해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도파민이라고 하면 내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뭔가 흥미가 네네. 생기고 또 재미를 느끼는 이제 이런 어떤 물질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세로토닌은 뭐 상당히 좀 마음이 안정적이고 좀 편안한 뭐 이제 네. 이런 부분들과 관계가 있는데 이런 이제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둘 다 많이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여행인 거죠. 그래서 뭐 어릴 때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어디 가서 열심히 구경하는 게 여행의 목적인 것이고 관광이라고 그렇죠. 예. 저희 부모님도 이제 어디 여행 가자 어디 무서 쉬고 오자 그러면 쉴 것 같으면 여행을 왜 가냐 집에 있지. 예, 어디라도 나가야 그러니까 되고 돌아다니면서 더 봐야 구경 되고.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경을 해야 여행이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은 또 평상시에 많이 힘들고 피곤하니까 어디 뭐 여행 호캉스, 이런 그렇죠. 거죠. 요즘 호캉스 가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세로토닌 여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안락하게 쉬고 편안하게 쉬고 좀 이제 그동안에 좀 피곤한 마음을 릴렉스하는. 그래서 뭐 그렇기도 해요. 뭐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뭐 서양식 여행이 그런 세로토닌 여행이 많으니까 네. 요즘 젊은 분들은 그렇게 막 구경하고 많이 돌아다니는 게 뭐 무슨 여행이냐. 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구경을 많이 해야지 쉴 것 같으면은 여행을 왜 가냐. 뭐 그렇게 하는데 이건 뭐 각자가 다 존중받을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둘 다 어쨌든 뭐 관광을 하면 도파민이 나올 수 있고, 그렇죠. 또 네네. 뭔가 햇빛을 많이 받으면 또 세로토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다 채워주는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행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의 여행이든 이제 그 자체적으로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강래훈님께서 맞아요. 힐링 여행 다녀오고 싶다고 또 하시고 인생은 40부터님께서는 여행 갈 때 마음 안 맞는 사람이랑 가서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그냥 혼자 가는 게 정신 건강에 좋겠죠? 라고 또 질문도 주셨네요. 장단점이 있겠죠. 예, 뭐 이제 같이 가서 내가 좋은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은 그쵸, 좋을 것이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예, 근데 뭐 이제 안 맞는 사람이랑 가서 더 싸우고 오면 더 스트레스가 되는 맞아요. 거니까. 근데 이제 혼자 가서 오롯이 나의 그 여행지를 혼자서 잘 즐길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이제 그런 거라면 이제 평소에 밥도 혼자 먹어보고 뭐 영화도 혼자 보러 가보고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익숙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더 좀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장님은 그러면 혼자 여행을 많이 하셨었나요? 이 책에 있는 것들이? 혼자 간 것도 있고 같이 간 것도 있습니다. 하와이. 근데 이제 하와이 같은 곳은 이제 가족들과 갔으니까. 네. 네네. 아무래도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여행지는 이제 가족들과 아니면 친구들과 이제 같이 간 것이 대부분 많고 네. 한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 혼자 간 게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래서 PPT에 포함해 주신 거기 이제 사진은 이제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안 가는 여행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재미로 그냥 가져온 거 있는데 네네. 제일 가고 싶은 여행지였어요. 아일랜드는. 근데 이제 갈 사람이 없었죠. 왜냐하면 뭐 시기도 시기였고. 그리고 아일랜드가 사실 매력적인 여행지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뭐 이제 그것도 좀 책을 읽어보시면 이제 사연이 있는데 네. 그냥 가장 처음 갔던 여행에서 그 저를 이끌어줬던 그 가이드 형이 뭐 자기가 가장 갔던 좋았던 나라가 어디였냐. 그래서 네. 아일랜드였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약간 로망으로 꽂히게 된 거죠. 뭐 무슨 뭐 영화 원스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쨌든 흔하지 않은 여행지를 흔하지 않은 시기에 결국 갈 수 있는 것은 저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뭐 그래서 그때 이제 외로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이번 책에도 또 그런 고독과 외로움에 대한 그런 내용도 그 아일랜드 편에서 또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면 제가 목차가 뭐 이제 이런 여행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한 10군데 정도 해서 뭐 제가 이번에 그 10군데 챕터별로 어떤 주제를 정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 봤던 거고요. 뭐 제가 오늘 재미로 가져온 사진이 좀 있는데 이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카이로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 가면 그 경찰분들 같은 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으라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찍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찍으면 재밌다고 해서 이렇게 찍었는데 이건 저희 환자분들이 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죠? 이미지가 안 좋았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일단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예, 이런 아부신벨이라는 이제 이집트의 유명한 이게 그 나일강 이제 남쪽에 있는 이제 그런 여행지에서 찍은 것도 있고요. 왕가의 크리스엠님께서 너무 잘 찍으셨다고요. 아 그래요? 네, 예. 아까 그 피라미드 사진 보고 말씀해 주시는 것 예, 같습니다. 예. 아마 나중에 이집트 갈 일 있으면 저렇게 찍으실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이 왕가의 계곡이라든지 이 아스완이라는 곳에서 이런 이제 배를 타는 투어가 되게 이렇게 기억이 남는데 네. 이제 이런 이제 현지인 분들이랑 같이 음악도 가르쳐 주면서 오. 이렇게 이제 나일강에서 돛담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유람을 했던 원장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배우는 거죠. 네. 저 친구가 지금 이렇게 박수를 맞춰주고 있고 저는 이렇게 이제 북을 치고 있는 거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사진들 가져온 것은 이제 여러분들 여행을 많이 안 가시는 이제 그런 여행지 네. 몇 개도 좀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뭐 좋다고 추천해 주시고 싶으셔서 뭐 가져와 주시고. 그러기도 뭐 예. 그 알렉산드리아 이런 곳은 이제 여기는 동양인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옛날에 이제 그 수도로 했던 유명한 도시인데 동양인 아예 없기 때문에 이 기차역에서 거의 제가 이제 동물원 원숭이가 되는 그런 경험이 기억이 나서 뭐 이제 이런 이제 사진도 좀 가져와 봤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사진만 보여주시면 살짝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놀러 간 거 자랑하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 예. 근데 사실 책에서 이 이집트 챕터를 하시면서 네. 뭐라고 하셨냐면요. 음. 반짝이는 나도 초라한 나도 모두 나이다 라고 이렇게 또 챕터를 잡아주시면서 나로서 좀 이기적으로 살아도 된다라는 내용을 해주셨는데 네, 네. 이렇게 여행을 하시면서 음. 또 이제 생각하신 것들 정리하신 것들을 굉장히 좋게 내용으로 담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그래서 뭐 일단 뭐 이런 아일랜드도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안 가셨던 여행지라서 일단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사진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늦은 시간이니까 좀 가볍게 얘기하고 싶어서 네. 이런 사진도 좀 올렸고요. 근데 이집트가 그럼 원장님은 친구분들이랑
갔다 오신 건가요? 예, 친구랑 같이. 왜냐면은 예. 이제 윤진 킴님께서도 여자분들은 이집트 여행 가기 위험하지 않나요?라고 질문해 주셔서요. 인도보다는 훨씬 덜 위험할 겁니다. 어쨌든 위험하긴 위험하다는 거네요. 근데 이제 그 이집트 편에서도 제가 적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선입견이 무섭다는 얘기인데 아, 그 우리가 이제 뭐 이슬람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선입견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위험하고 뭐 그렇게. 근데 이제 뭐 그 생각보다 되게 이제 그런 반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현지에서. 그래서 뭐 또 나름 잘 챙겨주는 구석도 있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위험한 여행지도 많은 편이라서 주의사항만 잘 지킨다면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 뭐 그런 여행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럼 또 예. 차랭커님께서 그럼 남자는 안전한가요? 라고 또 질문 주셨네요. 남자는 뭐 더 그렇겠죠. 예, 그냥 그래서 선입견이 좀 사람들이 여행 가는 걸 좀 막는 것 같기는 해요. 옛날에 이집트 갈 때는 제가 이제 국적기 직항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생겨서 이제 간 게 있는데 이집트 카이로로.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그래서 때문에.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직항이 없어 그래도 좀 여행지가 뭐 아프리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겠죠. 네, 그러겠죠. 예. 그리고 아일랜드도 너무 금방 넘어가 주셨는데 네네. 아일랜드가 사실 원장님께서 제일 가고 싶었던 여행지였고 또 어떠다 보니까 혼자 갔던 여행지라고 또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가장 뭐 기억에 남거나 여긴 꼭 가봐라 하는 그런 여행지가 있었을까요? 아일랜드에서요? 네. 어, 이런 경험은 글쎄요. 꼭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요. 그 기억에 남는 건 이제 그 아일랜드의 갈웨이라는 이제 그 약간 시골 도시 같은 곳이 있는데 네. 그 뭐 이제 그 에드 시런 가수의 뭐 갈웨이 거리라는 그런 노래도 유명하고 네네. 이제 갈웨이를 제일 처음 갔었는데 이제 그 혼자 가서 외로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저녁에 거기 보면은 무슨 펍 투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는 아시다시피 맞아, 맥주가 아일랜드-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펍이 유명하고 그래서 이제 펍 투어를 신청을 해서 거기에 온 현지인들하고 이제 같이 어울리면서 그 유명한 펍들을 돌아다니면서 맥주도 마시면서 또 그 현지인들 그 펍에서는 이제 음악을 하니까 네. 그 음악을 이제 듣는 그런 투어를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 뭐 제일 이제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게 이제 저 빼고 다 이제 서양 사람들이고 이제 또 아일랜드 같은 곳은 또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자기 뿌리가 있는 곳이고 네. 옛날에 감자기근 때문에 아일랜드에서 넘어온 선조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뭐 미국, 캐나다나 이런 북미 사람들은 이제 자기 선조들을 찾아서 이렇게 아일랜드로 오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럼 뭐 정말 동양인은 혼자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너 왜 왔니? 뭐 이런 질문, 왜 여기 왔니? 여길 뭐 왜 이런 왔니? 이렇게. 질문을 제일 뭐 많이 들었었고 네. 그래서 뭐 언어가 잘 안 되니까 네. 뭐 저도 나름 의사라고 뭐 영어 공부 좀 해서 한국에서는 뭐 대충 영어 통화는 하지만 뭐 그 현지에 가면 그 사람들이 저 사정을 봐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뭐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건데 근데 그때 이제 뭐 싸이 우리 가수님이 네. 그 강남 스타일이 또 한창 그때가 날릴 딱 때라서 떴던 때였군요. 네, 그때 뭐 바디랭귀지로 어떻게 조금 덕을 보셨나요? 말춤만 추면서 그냥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요? 예, 그래서 세계에 역시 바디랭귀지가 네. 중요한 거구나. 뭐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셨구나. 네. 말씀을 주시면서 네. 약간 상상이 안 되긴 하네요. 그 원장님. 사진 가져오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예, 그거는 정말 제 환자분들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아쉽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책에 보면은 네. 이제 이 서울 둘레길로 이제 마무리. 아까 저기 여행지 보셨으면 전부 다 유럽에 뭐 미주에 이러다가 마지막에 맞아요. 이제 서울 둘레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여행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우리가 언제 또 해외 나갈 수가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또 아까 PD님도 제주도 얘기하셨지만 네네. 이제 우리나라의 좋은 곳들을 이제 여행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행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 멀리 시흥 가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씩 변해가야 되는 네. 것이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서울 둘레길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을 여행처럼 살자 약간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예,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뭐 가벼운 내용들을 많이 해서 이제 잠깐 오늘의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제목이 이제 걷다 보니 내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알다시피 여행은 비행기 타고 여행지를 가지만 이제 걸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그 부제로 우리는 왜 움직여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 거라서 일단 뭐 여행을 가면 어쨌든 뭐
호텔에 계속 머무르지 않는 이상은 많이 계속 움직이게 되는 맞아요. 거니까. 먹으러도 가고 또 뭐 그렇죠. 보러도 가고. 예, 걷는 양이 아무래도 여기 우리 집에서 계속 뭐 일상생활할 때보다는 훨씬 맞아요. 많죠. 네. 그래서 이제 걸으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행이라는 주제에서 움직인다는 주제로 이렇게 좀 변환이 좀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 너무 거고요. 기대됩니다, 원장님.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왜 움직여야 되느냐? 네, 뭐 이제 잘 아시겠죠. 뭐 걸어서 안 좋은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뭐 걷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이제 뭐 헬스장을 가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비욘디에도 뭐 이제 움직여야 되고 뭐 걷는 게 좋다. 뭐 홍익월 박사님도 그런 것도 올려셨던 것 같은데 네. 워낙 이제 신체 건강에 움직이는 것, 걷는 것이 필요하니까 이제 뭐 당연히 많이 걸어야 될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걸어서 근육을 자극하는 것이 이제 뇌 자극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는 이제 움직인다, 걷는다는 것을 이제 신체 건강을 위해서만 많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제 정신 건강에도 이 걷고 움직이는 것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걸으면서 다리의 근육과 어떤 몸의 근육의 움직임이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울과 불안에서 좀 벗어나는데 이제 도움이 줄 수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이제 잠 못 자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수면에 어려움이 되게 많은데 뭐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사안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내가 이 남아도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소진. 해야 그렇죠. 되는 거니까 네네. 내가 배터리라면 핸드폰이라면 뭐 한 10% 20%밖에 에너지가 남지 않은 배터리가 남지 않은 이제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이제 밤에 또 잘 잘 수 있는 거니까 여분의 에너지가 계속 남아돌면 아무래도 수면을 취하기가 좀 힘들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에너지 소비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잠을 위해서라도 이제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는데요. 음. 마지막에 날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는 왜 있는 걸까요? 우리는 왜 움직여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요. 네. 다른 분들이. 날 좀 내버려 둬라. 피곤해 죽겠는데 아. 왜 자꾸 운동하라고 하느냐, 뭐 걸으라고 하느냐. 뭐 그런데도 움직여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셨던 거군요. 그리고 이제 뭐 워낙 힘든 또 바쁜 세상이다 보니 네네.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체력이나 시간이 많이 맞아요.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다 동의를 하지만은 뭐 이제 저희도 그냥 내버려 두고 싶지만 이런 마음과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네. 여러분들이 또 자의적으로 계속 또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자세들이 좀 필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뭐 기꺼이 움직이는 사람은 없죠. 나 움직이는 게 너무 좋고 신나고 이런 사람은 없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헬스장을 가는 사람들도 억지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네. 이게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좀 애를 쓰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아까 한희성님께서 음. 많이 걷다 보면 고민이 해결되는 건 아닌데 아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아지더라고요 해주셨는데 원장님도 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되는 거죠. 네. 예, 제가 이 뒤에 말씀드릴 이제 내용이라서 맞아요. 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좀 오늘 있으면 나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걷고 움직이는 것이 좋다는 것은 뭐 다 아시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면담할 때 환자분들이나 이렇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제 몸을 움직여야 머리가 비워진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이게 네. 걷고 움직이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시 말해서 몸과 머리의 활동은 반비례한다. 그래서 몸이 바쁘면 머리가 비워지고 또 몸이 안 바쁘면 이제 머리가 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아까 저기 말씀하셨듯이 몸을 계속 움직이고 몸이 바쁘면은 점점 막 포맷이 되는 것처럼 머리가 비워지는 경우가 네.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계속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머리가 빈다는 게 왜 중요한 거냐, 뭐 그런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점점 이제 되게 내용이 좀 이제 더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은 게 좋은 건가? 아는 게 많은 게 좋은 건가? 좋다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죠. 예, 그쵸?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네네. 그래서 뭐 가령 뭐 이런 비욘디 채널의 목적도 의학적인 지식 지식을 나눔. 많이 알리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이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어떤 의학 정보를 내가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는 게 또 많을 거니까 네. 그런 거고 뭐 아는 게 많은 것이 그래서 이제 좋을 것이다 생각도 하고 또 생각이 많은 거죠. 생각이 없는 백치 같은 사람보다는 생각이 많은 게 당연히 더 좋은 거 아닌가? 공부할 보통 때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공부할 때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뭐 저기 책을 읽을 때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생각을 골똘히 잘 해야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은 당연히 이제 아는 게 많고 맞아요. 생각이 많은 게 당연히 좋은 것이다. 네. 내가 이런 채널을 보는 것도 뭐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냐.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나 뭐 여러 가지 건강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게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한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교양 많은 거니까.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는 것에 즐거움이 있는 거죠. 뭐 저도 이제 책도 많이 봅니다만은 네.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 상당히 즐거운 맞습니다. 활동이니까 맞아요, 어떤 맞아요. 지식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이제 하는 것은 이제 분명히 좋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는 게 많고 생각이 많은 게 정신 건강에 좋으냐? 예, 그것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생각이 많아서 정신 건강에 좋을까? 예,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환자분들 면담하거나 뭐 다른 분들 이렇게 보면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분들은 그냥 생각 자체가 되게 담백한 분들이 건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이 되게 복잡하고 생각이 되게 많고 이런 분들은 뭐 그런 생각이 또 긍정적인 생각이면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 차 있는 이런 경우에는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들어보자면 그런 얘기가 많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잠을 잘 못 자는데 이제 누웠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거죠. 잠이 왜 안 올까요? 생각이 많으니까.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오겠죠. 그렇죠. 내일 계속 내가 돌아가니까요. 내일 내가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맞아요. 내일 지금 뭐 아침 10시부터 뭘 해야 되고 예. 막 이런 걸 계속 돌리잖아요. 예, 회사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우리 애가 내일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맞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뭐 또 뭐 어디 가는데 어떻게 가서 챙겨줘야 될지 뭐 이런 생각들 하다 보면 잠이 안 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은 그래도 나름 좀 쉽게 잠들고 네. 생각이 많아서 이제 잠이 못 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뭐 이제 가령 강박증 같은 이런 경우도 네. 뭐 자꾸 이렇게 뭐 내가 저거를 뭐 문을 잠궜나? 내가 저 어디 뭘 흘리고 온 건 아닌가? 저 가스불은 껐나? 뭐 이런 생각이 자꾸만 이제 나는 거잖아요. 네. 그 생각 자체를 이제 컨트롤을 못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그쵸. 꽤 많은 거고 뭐 우울 장애가 있는 사람들, 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은 당연히 우울한 생각만 많이 할 것이고 또 불안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제 불안한 생각만 많이 할 거니까. 네. 그래서 약간 좀 생각이 별로 없고 좀 백지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심리적인 상태에는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새 약간 직장인들 좀 젊은 사람들 축에 유행하는 그런 짤 같은 게 있어요. 네. 고라파덕 혹시 아시나요? 포켓몬의 고라파덕?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는데. 포켓몬스터에 약간 좀 멍청하게 생긴 포켓몬스터가 있거든요. 네, 네. 오리인데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는 네. 캐릭터가 있어요. 예. 근데 굉장히 멍청하게 생겼어요. 예.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고라파덕처럼 살고 싶다. 아, 그러면은 내가 실수해도 예. 이제 우리 부장님이 쟤 저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실수하겠거니 하고 넘기실 텐데. 말씀 들으니까 옛날에 한번 봤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그 캐릭터를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그럼, 것처럼 요새도 이제 뭐 대학도 다 가고 그런 생각도 많고 아는 거에 대한 즐거움도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그런 거가 좀 힘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예, 점점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입력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서 바다에 가서 어디 벤치에 누워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생각이 많을까요? 안 나죠. 예, 그냥 머리가 뭔가 포맷이 되면서 그쵸, 맞아. 머리가 비면서 이제 그 광경에 빠져드는 이제 그게 어떻게 편안함을 느끼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옛날에 철학자들은 뭐 걸으면서 이렇게 사색에 빠져서 네네. 철학을 하셨던 뭐 그런 일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대체적으로 이제 움직일 때는 이제 머릿속이 많이 비어지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이 심리적 건강에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몸을 바쁘게 움직여서 머리를 비우자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데 되게 중요한 어떤 원인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제 감정이 저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생각이 우선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 감정과 생각을 우리가 볼 때 아까 제가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게 이제 심리적 건강에 좋다고 했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힘든 분들한테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뭐 많이 안 얘기하잖아요. 되죠.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하는 어떤 위로가 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뭐 이제 이런 다 얘기를 잘 될 많이 거야. 그렇죠. 예, 그런 건데 이게 사실 그게 되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무책임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긍정적인 감정이 생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긍정적인 생각이 잘 안 드는 것은 내 감정이 내가 너무 우울하고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걸 떠올릴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미 내 감정이 안 좋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같이 나가서 뭐 영화 보러 가자, 걷자, 뭐 그냥 어디 뭐 여행이나 다녀오자,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같이 감정을 좀 해소하는 방법이 좋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기는 되게 어렵지만 네. 내가 저 사람의 어떤 감정을 조금 더 끌어올려 주는 것을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의 감정이 조금 더 나아지면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기지 않겠느냐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걷거나 이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걸을 때는 생각은 오히려 더 줄어들지만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근육을 자극하고 운동할 때도 이제 근육을 자극하는 것이 뇌를 자극하고 해서 아무래도 기분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게 되거든요. 네. 뭐 헬스장 가도 운동할 때는 되게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끝나고 또 뿌듯해요. 샤워하고 이럴 때는 맞아요. 되게 뭐 성취감도 생기고 네네. 개운함도 생기잖아요. 네. 그게 과학적으로 어떤 운동이나 움직임이 어떤 기분을 개선시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사람의 감정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위로나 행동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이제 그런 네.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인생의 40부터님께서 퇴근하고 한두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걷는 것도 그 하루를 뭔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운동할 시간이 따로 없거나 뭐 이제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낼 수가 없는 또 네. 환경이 안 되는 그런 네네. 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움직임도 적당한 거리라고 또 볼 수 있겠고 또 뭐 너무 비가 오거나 너무 춥거나 너무 비가 또 먼지가 많거나 뭐 이런 날에는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가장 일상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를 또 시도를 해본다면 출퇴근길에 하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좀, 원장님께서도 생각을 안 하는 게 좋다, 생각을 좀 비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댓글에서도 뭐 JANSSSG님께서 아니, 생각을 어떻게 조절합니까? 생각하지 말자. 이것도 사실 생각인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생각하지 말자고 하는 게 생각인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생각하지 예, 말자. 예. 생각하지 말자. 예.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몸이 바쁘면 이제 머리가 덜 바쁘게 되는 거니까 네네. 내가 뭐 이제 집안일을 하든 뭐 운동을 하든 걷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머리가 좀 많이 비워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인위적으로 내가 그거를 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면서 머리를 이제 비워내도록 하자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아까 감정이 생각이 우선한다는 게 이제 우리가 뭐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항우울 치료제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우울증 약이나 이런 것들을 뭐 복용을 하고 치료를 하는데 뭐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또 거부 반응이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이거 먹는다고 환경이 바뀌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맞아요. 좋아질 수 있냐? 네네. 뭐 스트레스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좋아질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이제 감정을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것들, 뭐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어떤 그런 물질들로 인해서 기분을 좀 끌어올리는 것들에 이제 네.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계속 이렇게 우울하게 불안하게 지낼 수는 없는 거니까 기분을 좀 끌어올려서 어떤 일상적인 생활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거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한다고 생각이 바뀌진 않아요. 네. 치료를 한다고 뭐 긍정적인 생각이 갑자기 들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분이 네.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PD님 말씀하신 토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분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제 치료의 의미도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제 부모님과의 추억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뭐 어릴 때 아직 기억나는 게 저희 뭐 부모님도 제가 어떤 시험을 떨어지고 학교 시험에 떨어지고 뭐 이랬을 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런 뭐 얘기보다는 그냥 뭐 만화방에 가서 만화책 빌려서 그냥 저한테 그냥 이거 읽으라고 그냥 갖다 주고 그러셨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너무 오늘 좋은 부모님이시네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뭐 물론 또 화내실 때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어떻게 야 좋게 생각해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야, 이거 읽으면서 키득키득거리면서 그냥 기분이나 좀 끌어올려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접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자녀를 둔 많은 부모님들이나 이제 뭐 부부간에도 이런 이제 어떤 기분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노력들을 서로 간에 좀 해주시면 좀 좋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끌어올리는 것이 결국 이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움직이면서 네. 뇌를 자극하면서 이제 끌어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실내 운동도 좋겠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햇빛을 받으면서 이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몸에 좋은 비타민 D라든지 뭐 그런 물질들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으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즘처럼 네. 또 겨울에는 일조량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햇빛을 많이 받을 수가 없는 시간들이죠. 네. 그래서 낮과 밤이 바뀐 분들도 많고 밤늦게 새벽에 주무셔서 낮에 일어나는 분들도 많으신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이클이 딜레이가 되는 경우에는 햇빛을 잴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없는 거기 때문에 기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사이클이 무너져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교정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운동이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가장 뭐 기술도 필요 없고 도구도 필요 없고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걷는 게 아닌가 그쵸.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뭐 환경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장비 없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동네를 거니든 뭐 등산을 가든 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뭐 집안일을 하는 것도 움직임인 거니까 뭐 어떤 움직임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동안에 움직이도록 하시면은 이런 이제 감정을 좀 끌어올리고 이제 생각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되도록이면 많이 움직여보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움직이시는 걸 좀 좋아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저도 뭐 많이 움직이는 편이고 네. 뭐 여행을 좋아하는 것도 어쨌든 뭐 이제 움직이는 그런 과정인 거니까 그리고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좀 많은 편이어서 뭐 이렇게 진료하고 이렇게 주말에 좀 쉴 수도 있지만 네, 맞아요. 또 좀 쉬다 보면은 또 좀 나가고. 있으셔서 어디든 또 가서 이렇게 또 움직이게 되는 게 많아서 또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 또 뭔가 좀 휴일을 잘 보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또 이제 상암동에 계시니까 직장인들을 많이 뵐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직장인들은 평일에 너무 회사에 시달리다 보니까 주말에는 그 스마트폰 거치대 아시죠? 네. 그 거치대를 침대에 딱 두고서 나는 식물이다 이러면서 식물처럼 산다 주말에 이런 얘기를 좀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이제 힘들고 피곤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게 참 힘들죠. 뭐 다 이해를 하고 공감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우리의 어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뭐 그런 경우에라도 뭐 조금씩이라도 이제 움직여 볼 수 있도록 하시면 또 좋겠죠. 거기에서는 네, 보상을 맞습니다. 또 느낀다면 아마 조금씩 더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걸었던 코스 중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비행기 타고 어디 해외여행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런 여행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뭐 저도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뭐 서울 둘레길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한양도성 순성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여러분들이 한번 목표를 삼아서 걸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네. 이 서울 둘레길이라는 게 다 네, 가보셨던 거군요. 그렇죠. 이게 서울을 동서남북으로 둘러싸는 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총 8코스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탬프를 찍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스탬프를 네. 다 찍으면은 와, 이제 시장님이 이렇게 인증서를 완전 인증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최근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한 오. 이제 1년이 좀 덜 됐죠. 네네.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움직일 때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뭐 이런 스탬프라든지 뭐지 이런 것들을 찍다 보면 계속 찍고 싶어지는 거고 또 다음 여행지도 가보고 싶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한다면은 작은 보상이 오는 그런 목표를 그렇죠. 가지고 하면 예. 저 완주 인증서가 뭐라고 저거 하나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걸었었는데 네네. 지금 생각하면 뭐 그때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고 다음에 또 음. 한번 걷고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제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시 걷고 싶은 생각이 든다. 네. 이런 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저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많이 걸었고 움직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 뭐 환자분들 보고 많이 움직이라고 하는데 제가 누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멋있으세요, 네, 선생님. 그래서 이제 좀 저런 것들도 좀 애써서 또 해서 뭐 이렇게 병원에도 좀 비치를 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네. 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시더군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이전에도 뭐 이렇게 한양도선 순선길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네. 이제 이 서울에 4대 문이 있잖아요. 네. 네, 동대문, 뭐 서대문 없지만 뭐 남대문, 북대문 이제 이거를 연결하는 이제 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 20여 킬로 정도 되는데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번 주말을 이용하면 뭐 하루나 이틀 정도면은 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강북의 4대문을 한번 걸어보는 그런 시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날씨 좋을 때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날씨가 풀리면은 한번 꼭 해보시고. 지금은 토마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워서 꼼짝하기가 싫어요. 네, 그렇죠. 근데 움직이면 좀 따뜻해지긴 합니다. 예, 그래서 열이 뭐 나니까요. 예, 이제 추위도 조심하셔야 되고 요즘 네네. 또 열나고 하면 안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날씨도 잘 보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이제 시간도 이제 얼추 다 맞은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의 이제 정리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이 생각을 만들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감정을 끌어올려야 긍정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움직이고 이제 뇌에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기분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된다. 긍정적인 생각은 결국 이제 긍정적인 감정 하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정을 항상 이제 잘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뭐 재밌는 활동들을 하고 뭐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뭐 그중에 또 대표적인 것들이 움직이고 또 운동하고 걷는 것이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상한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멋지세요,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쑥스러운 낯가림이 많으시더라고요. 말씀을 나눠보니까요. 예, 그렇군요. 네. 예, 아무튼 뭐 저기 뭐 스페인 순례길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아무튼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스탬프도 그렇고 뭐 목표가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면은 좀 많이 좋으실 것 같고 뭐 신체적으로 이제 또 건강해지는 데는 또 움직이는 것이 뭐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거니까 네. 우리가 이제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그러지만 또 마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또 한번 많이 움직여보자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도 정신과 선생님께서 나와주셨으니까 질문을 하나 좀 네.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중장비 장기계님께서 피부 뜯기 장애라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하시다고 하세요. 네. 29살인데 8살 이전부터 손톱을 뜯기 시작해서 예. 지금도 뭐 손톱 주변 피부, 가끔은 발톱까지 뜯고 치아로 혀를 뜯어서 피도 종종 나신다고 하는데 치아로 혀를 뜯어서? 네, 그렇다고 하시네요. 예, 네, 예. 이런 것도 혹시 뭐 피부 뜯기 장애라는 게 있는지 뭐 한번 피부 여쭤보고 뜯기 싶습니다. 장애라는 병명이 있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뜯는데 이제 뭐 그러니까요. 손발톱 많이 뜯잖아요. 뜯고 뭐 피날 때까지 뜯고 이러는데 그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뜯는 사람들은 이게 뭐 틱 장애다, 뭐 강박 장애다 이런 얘기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불안이 되게 높은 분들이 많아요. 자기 어떤 좀 불안을 긴장도 그렇죠. 높고. 불안과 긴장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네. 작품을 뜯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그런 분들은 또 만나서 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네. 그 불안 레벨이 긴장 레벨이 상당히 이제 높은 그런 이제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뭐
뭐 치아로 혀를 떼도 피가 날 정도라면 그 정도가 상당히 심한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이제 불안을 줄이는 치료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네. 또 뭐 이제 움직이고 이제 이런 것도 어쨌든 불안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니까 많이 심하시다면 이제 불안에 대한 좀 치료들을 한번 받아보시도록 네,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오늘 방송은 좀 어떠셨나요? 정신없이 얘기해서 벌써 50분이 다 돼서요. 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 예. 옆에서 들었는데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감사합니다. 저도 뭐 좋은 경험이었고 일단 뭐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정신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많이 또 움직이시는데 또 많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많이 움직인다고 우울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네. 많이 움직일수록 훨씬 우울할 가능성은 덜해진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꼭 하시면서 좀 더 많이 이제 움직이고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도 너무 멋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정리를 할 게 없는데요. 그래요? 네, 마무리를 아. 너무 잘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박춘하님께서도 늦게 들어와서 제 방 보시겠다고 오늘 꼭 제 방 보시면 원장님의 이제 아주 멋진 명언들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상한가님께서는 이 책을 보셨다고 너무 좋게 봤는데 저자님을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다고 또 댓글 남겨주셨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크리스 M님께도 자주 걸어볼게요. 책 꼭 사봐야겠어요. 또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쪽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예. 뭐 책도 예, 사주시면 물론 좋겠지만 예, 아무튼 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챕터들이 뭐 제가 오늘 책 내용이 가장 대표적인 움직이는 거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각각의 챕터마다 이제 다양한 주제들이 맞아요. 있어서 네.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찬찬히 편하게 보시면은 또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하고 또 위로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